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뻣뻣한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쉬셨나요? 남들은 만 보씩 잘도 걷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속상한 마음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오늘도 억지로 집을 나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연골과 심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수미터까지 차오르게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돈 안 드는 10가지 습관만 일상에 녹여내신다면 통증 없는 몸으로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딱 1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보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만보를 걸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릴 정도로 무리하게 걷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젊은 사람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이 과연 정답일까요? 단언컨대 노령이 건강의 핵심은 폭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은은하게 지속되는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30년, 40년 된 클래식카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과열되고 타이어는 터져버릴 겁니다. 노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가 진행된 몸은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후에 근육이 찢어져도 금방 재생되지만 시니어의 몸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는 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자칫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진료실과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헬스장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일상 속에서 몸을 바르게 세우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숨을 깊게 쉬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NEAT, 비운동성 활동 열량 소모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 생활 방식만으로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병원에서는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지만 여러분의 몸을 통증 없는 상태로 되돌리고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해 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10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망가진 생체 리듬을 복구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대신 지금 당장 앉아있는 자세부터 저와 함께 바꿔보시겠습니까?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기적의 습관은 바로 투명끈 자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목은 앞으로 푹 숙여져 있고 어깨는 안쪽으로 말려 있으며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키가 줄어들고 몸이 굽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건 나이 탓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의 척추 마디마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완충지대가 있고 그 사이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몸이 굽어지면 이 마디마디가 서로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무거운 돌덩이가 신경을 꾹 누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원인 모를 통증이 온몸을 휘감게 됩니다. 이때 억지로 걷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눌린 신경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투명끈 기법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수리 정중앙에 아주 튼튼하고 가느다란 투명끈이 달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끈을 아주 부드럽게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슴을 내밀거나 허리에 힘을 주지 마세요. 그저 정수리가 하늘을 향해 1티대만 더 높아진다는 기분으로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수리를 위로 밀어 올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짓눌려 있던 척추 마디마디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숨통이 트이는 거죠. 눌려있던 신경이 자유로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도 늘어납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만성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2세팍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수년간 허리 통증 때문에 외출도 못하시고 집안일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투명끈 자세를 매일 생각날 때마다 실천하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TV를 볼 때,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도 정수리를 하늘로 밀어 올리셨죠. 3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허리 보호대 없이도 시장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키가 다시 커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운동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너진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지붕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마다 속으로 외쳐보세요. 투명끈이 나를 당기고 있다. 이 작은 상상 하나가 여러분의 척추를 살리고 무통장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인 호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몸의 정렬을 맞췄다면 이제 그 안을 깨끗한 에너지로 채울 차례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통증을 잠재울 습관은 바로 쇼 끝 호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목이 따끔거렸던 적 없으신가요? 혹은 낮 동안 나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리고 숨을 쉬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이상의 숨을 쉽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지만 이 2만 번의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결정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꾸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구강호흡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은 음식을 먹는 곳이지 숨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숨은 반드시 코로 쉬어야 합니다. 코는 단순히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천연 필터이자 최고급 가습기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코털과 점막이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고 차가운 공기를 우리 몸 온도에 딱 맞게 데워줍니다. 반면 입으로 쉬는 숨은 차갑고 오염된 공기를 폐로 직접 전달하여 전신의 미세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쌓이고 쌓여 관절통, 근육통, 그리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코 호흡의 진짜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코 주변의 부비동에서는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코로 숨을 쉴 때만 이 물질이 폐로 들어갑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살균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해 통증 민감도를 낮춰줍니다. 억지로 운동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보다 코로 깊게 숨 쉬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코끝 호흡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혀의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혀끝을 윗니 뒤쪽 입천장에 살며시 붙입니다. 이것이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기 위한 가장 편안한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 의식을 여러분의 코끝에 집중하세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흡을 억지로 길게 하거나 참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코끝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내 몸에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염증과 통증이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낮 동안 틈틈이 1분씩만 코끝에 집중해도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전신의 긴장이 풀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몸에서 통증을 몰아내고 수명을 연장해 줄 핵심 습관은 바로 1001도의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몸이 찬 편이야, 혹은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 더 쑤셔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단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지고 신진대사 능력은 12%나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한다는 뜻이고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과 관절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은 뻣뻣하게 굳고 그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만성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없이 천을 올리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첫 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려 하시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우리 장기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위장과 주변 장기들이 깜짝 놀라 수축하고 천을 다시 올리기 위해 우리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천보다 조금 높은 45,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이 한 잔의 물이 내 몸의 엔진을 부드럽게 예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시니어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 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 뒤에는 대추혈이라는 중요한 혈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 찬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전신의 열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에어컨 바람이 목 뒤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통증 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줄 기적의 습관은 바로 30번 씹기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평소 식사하실 때 한 입 넣고 몇 번이나 씹으시나요? 혹시 5번, 10번 만에 훌쩍 삼키고 있지는 않나요? 급하게 먹는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전신에 독소를 퍼뜨리는 주범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우리 위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는 장 속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관절과 근육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30번씩 천천히 씹기만 해도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천연 노화 방지제인 침의 힘입니다. 침 속에는 파로티인이라는 노화 방지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침에 섞인 페루옥시다아제라는 효소는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훨씬 값진 보약입니다. 둘째는 뇌 건강입니다. 턱을 움직여 음식을 씹는 행위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늘려줍니다. 씹는 자극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숟가락을 놓는 연습부터 하세요. 한 입 입에 넣었다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식탁 위에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숫자를 세며 30번을 씹어보세요. 5번째로 여러분의 몸을 바로 세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핵심 습관은 맨발 감각 깨우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시나요? 혹은 집 안에서도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했던 아찔한 경험은요?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나 치매보다도 사실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한번 넘어져 고관절이라도 다치게 되면 장기간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하고 이는 곧 전신 근육 저하와 급격한 노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뇌의 지면의 정보를 전달하는 발바닥의 감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신경세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지금 바닥이 딱딱하다, 미끄럽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뇌에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그 정보를 받아 즉각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으라고 근육에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평생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지낸 우리 발바닥 신경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집니다. 센서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뇌가 바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기 위해 억지로 가파른 산을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안전하게 발바닥 센서를 다시 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건 짚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바닥에 수건 한 장을 펴두세요. 그리고 오로지 발가락의 힘만으로 수건을 4개로 끌어당겼다가 다시 밀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동작이 잠들어 있던 발바닥의 소근육들을 깨우고 뇌로 가는 신경 통로를 다시 개통해 줍니다. 실제로 발바닥 자극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해 인지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6번째로 여러분의 전신 통증을 뿌리 뽑고 수명을 연장해 줄 핵심 습관은 바로 염증 차단 식사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통제를 먹을 때만 잠깐 괜찮고 돌아서면 다시 여기저기 쑤셔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만성 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백색 독소라고 부르는 설탕과 정제된 흰 밀가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달콤한 간식이나 빵, 면 요리를 즐길 때 우리 혈액 속 당 수치는 급격히 올라가고 이는 곧 염증 유발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훨씬 강력한 천연 한겸제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생강과 강황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체내 염증 유발 소소를 억제하는 데 탁월하며 강황의 커큐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7번째로 여러분의 전신 부종을 빼주고 원인 모를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습관은 바로 림프 순환을 위한 겨드랑이 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손발이 퉁퉁 붓거나 특별히 운동한 것도 아닌데 팔다리가 천근만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몸에는 혈관만큼이나 중요한 림프관이라는 통로가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혈관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도로라면 림프관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바이러스 찌꺼기를 운반하는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은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있어서 스스로 흐르지만 림프액은 스스로 흐르는 힘이 약합니다. 주변 근육이 움직여줘야 겨우 이동하죠. 그래서 활동량이 적은 노년기에는 이 하수도가 쉽게 막히고 독소가 고이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수종말 처리장이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한쪽 팔을 편안하게 머리 뒤로 올리고 겨드랑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부드럽게 톡톡 쳐주는 겁니다. 세게 때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50번 정도만 두드려주세요. 8번째 습관은 하루 15분 햇빛 비타민 충전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달라붙게 만드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 15분 햇살이 좋은 시간에 팔과 다리를 조금씩 드러내고 햇볕을 쬐어 보세요. 9번째 습관은 사회적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우리 몸의 통증 수치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마법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의 정비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의 푸른 빛을 멀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운동 없이도 건강해지는 10가지 습관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는 체념을 이제는 용기 있게 버려주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수리를 하늘로 1cm 밀어 올리는 그 작은 정성만 보여줘도 여러분의 세포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나를 위해 묵묵히 견뎌온 내 몸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더 활기차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중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의미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통증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